근데 그럼 이제 하나씩 저희가 파보자고요. 근데 요리를 이제는 나 그러면 컴퓨터는 접었어. 이제 요리를 할 거야. 근데 바로 또 요리를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어떻게 그 요리 전공 학과나 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고 바로 현장으로 뛰어드신 건가요? 네, 저는 고등학교 수능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을 너무 하고 싶었기도 했고요. 저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수능이 끝난 다음 날, 보통 이제 끝나면 이제 다음 날 학교에 이제는 여유롭게 나와서 놀고 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저는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고 해서 고3 때부터 이제 자주 가던 음식점에 레스토랑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주방에서 바로요? 네. 진짜 용기가 대단해요. 네,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 몰랐는데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스파게티 집에서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리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이제 이게 용기라는 부분을 좀 약간 좀 맹목적으로 다가선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다. 하고 싶으니까 재밌으니까 배우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 어린 생각에 역시 손기술은 현장이 최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업보다는 현장에서 실습을 좀 목적으로 많이 배웠었죠. 근데 그런 이제 전문적인 분야일수록 어디 출신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드신 적은 없었나요? 그래서 정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사실 아무래도 눈물도 이제 많이 흘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잡아놓고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는 좀 오르니까 일을 잡아놓고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세요? 그러면은 저는 요리 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데 다 없어지고 하던 거예요. 그래서 실력은 있는데. 네, 뭐 저는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돼 있었는데 항상 이제는 출신 때문에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아무도 나에게 그런 출신 학교를 물어보지 않게끔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열심히 하면 나한테 너 어디 학교야? 이라고 안 물어볼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이 없으니까 지방부터 공략을 했고요. 네, 경남 지방부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위로 올라왔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고, 네, 이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죠. 네. 아까 왜 도전 용기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선입견을 깨고 앞으로 나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워낙 교육열도 높고 우리나라 대학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웬만한 분들은 대학을 많이들 다니셨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남자고 또 옛날만큼 그렇게 아주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대학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데 들어가셨다가 과감하게 이제 적성이 안 맞다는 걸 알고 깨고 나오신 거거든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뭐 식품 영양학과라든가 식품 공학을 전공하셨다면 이론적 배경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리는 손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많이 해본 사람은 못 당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헤어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이게 많이 연습하고 많이 말고 잘라보셔야 되고요. 의사도요. 많이 꿰매봐야 돼요. 예쁘게 꿰매요. 그래야지만. 그렇거든요. 의사도 환자를 많이 봐야 딱 금방 알아요. 그것처럼 요리도 이 경험과 실전이 정말 중요한 건데 뭐 이론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이 손끝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깨고 직접 그렇게 하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견, 선입견을 깨고 나온다는 거는 또 굉장한 용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열기를 식혀가는 의미에서요. 우리 신효섭 셰프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레시피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화면 잠깐 먼저 만나보시고 오시죠. 세상에 먹고 싶은 요리는 많지만 막상 만들자니 쉽지 않은 요리의 세계. 요리 왕초보도 맛깔난 식탁을 만들 수 있는 요리 비법 대공개. 신효섭 셰프가 준비한 설날맞이 특급 레시피. 왕초보도 따라하는 간단 명품 떡국 만들기. 오늘의 요리 재료는 쌀로 만든 떡국떡을 비롯해서 생닭, 통마늘,
계란, 국간장, 소금. 네, 설날 하면 이 떡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떡국 굉장히 만들기 쉬운 요리인데요. 좀 초보 주부님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조미료의 힘을 얻지 않고 그리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요, 보통 이 소고기를 많이 사용해서 육수를 만드시는데요. 이 소고기 육수를 정말 좋은 질의 소고기 사용하지 않으면은 좀 질기거나 좀 너무 퍽퍽해서 먹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닭 육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감칠맛도 좋고 훨씬 실패 확률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닭을 손질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닭의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꼬리 부분은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닭은 꼬리와 껍질 안쪽의 지방 부분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포인트. 제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목 쪽에 살을 손을 좀 넣어서요. 이쪽에도 지방을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기가 너무 싫으신 분들은요, 좀 깔끔한 국물을 원하시면은 이 껍질을 좀 제거해 주시는 것도 좋으신데요. 껍질 제거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한번 살짝 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손을 넣어서 닭의 껍질을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방을 제거한 후 또다시 닭의 껍질을 벗깁니다. 자, 이렇게 닭의 껍질을 벗겨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국물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압력밥솥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 집에서 주부님들이 그냥 냄비로 사용하시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압력밥솥을 사용하시면은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닭 육수 만들기는 대파와 통마늘을 함께 넣어주면 잡냄새를 없앨 수 있다는데요. 그렇게 10분 동안을 푹 끓이면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닭 육수 완성! 자, 그리고 지단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주부님들이 이제 황백지단을 많이 만드시는데요. 황백지단을 만드실 때는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만들려고 제가 황색과 백색을 같이 섞어서 만들도록 할게요. 셰프표 지단 만들기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소금을 약간만 넣어주시고요. 자, 보통 이렇게 저으실 때 숟가락으로 많이 저으시는데요. 사실 숟가락보다는 이렇게 작은 칼 같은 걸로 사용하시면요, 그냥 쉽게 잘 섞입니다. 알끈도 잘 끊어지고요. 자, 그리고 기름을 골고루 둘러주시고요. 자, 지단을 붙일 때는요, 이 기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양이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한번 싹 닦아내면 좋습니다. 자, 닦아내주시고요. 자, 프라이팬이 코팅이 잘 될 수 있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뜨겁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부채질하듯이 두세 번 해서 온도를 낮춰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그리고 프라이팬에 전체적으로 자, 너무 많은 양을 하시게 되면 모양이 이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돌려서 지단 고명은 예쁘게 보이는 것이 생명. 뒤집기부터 손으로 모양을 잡아준다면 깔끔하게 붙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고명은 음식에 얹어 멋을 더해주는 것인 만큼 지단은 칼로 썰어 깔끔하게, 닭은 손으로 찢어 그 맛을 더합니다. 자, 끓는 육수에 떡을 넣어주시고요. 아무래도 쌀떡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조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간은 좀 진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되고요.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국간장으로 저는 한 큰술 정도 넣고 자,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떡이 붙지 않도록 저어주세요. 그렇게 보글보글 끓는 육수에서 떡이 익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 드디어 셰프의 명품 떡국 완성! 미리 만들어둔 고명을 얹어 예쁘게 장식해주면 마시면 맛, 모양이면 모양,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일품 요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닭 육수로 맛을 낸 떡국이 완성됐습니다. 감칠맛 나는 닭 육수와 예쁜 고명으로 맛과 멋이 살아있는 명절 식탁 완성!
설날이 되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죠. 하지만 항상 조금씩 남는 음식들이 처치 곤란일 때가 많습니다. 이 남은 음식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요리처럼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들은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 전을 먼저 아이들과 함께 하면 좋은데요. 이 지퍼백을 준비를 해주시고 지퍼백에 전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을 묶어주시고요. 이 상태로 아이들에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셔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은 이 까넬로리라는 음식은요, 이탈리아 전통 음식입니다. 이 파스타 면 안에 고기를 채워서 만드는 음식인데요. 좀 이렇게 씹히는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요, 좀 큼직큼직하게 해주셔도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주면은 쪼물딱쪼물딱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요즘에 마트에 가시면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또띠아를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띠아를 활용을 할 거예요. 이 또띠아에 만든 그 동그랑땡을 넣는 거죠. 으깬 동그랑땡과 또띠아를 이용해 김밥을 말듯 돌돌 말아주면 되는데, 그 위에 얹을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자, 먼저 보통 마트에 가시면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토마토 소스인데요. 이 토마토 소스를 1차적으로 여기다 얹어주세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자, 이거는 그 보통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옥수수 캔인데요. 옥수수 캔을 위에다가 좀 뿌려줄게요. 이런 거는 뭐 아이들이 만약에 옥수수 좋아한다 하면 많이 얹어주셔도 좋으시고요. 이 정도는 쉬우니까 아이들 시키면 잘합니다. 데쳐놓은 브로콜리를 자,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사실 요리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탈리아에 있는 요리이고요. 오늘은 사실 이 재활용을 했긴 하지만 사실 레스토랑에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요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토마토 소스를 다시 한번 뿌려주시고요. 또 아이들이 이 토마토 소스의 맛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많이 넣으셔도 좋으시고요. 만약에 토마토 소스가 없으시면 케찹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얹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집에 오븐이 있으신 분들은요, 180도 온도 오븐에서 한 1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 하시면 전자레인지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활용을 하실 때는요, 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질리기 쉬운 명절 음식의 대변신. 사르르 녹은 치즈 속에 동그랑땡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는데, 재미있는 만들기가 더해져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 간식. 동그랑땡 까날로니 완성!